리동. 오전에 주문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어 예매도 예스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털은 야후였거든요. 야후가 지금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실 소셜 때문에 망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소셜 쪽이 트래픽을 갖다 과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웹에서는 듀레이션 타임의 싸움인데 사용자들의 이제 액티비티가 떨어지면서 야후를 자꾸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 야후 있죠, 코리아. 근데 코리아 자체는 벌써 이제 네이버나 다음한테 경쟁이 진지 오래고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네이버랑 다음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트렌드는 역시 똑같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뭐 트래픽을 과점하고 있지만 미국 트렌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한국도 네이버의 어떤 듀레이션 타임은 계속 떨어져 나갈 거고 실제로도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낮아진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물론 그거에 대비해서 네이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뭐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노력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할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PC의 웹브라우저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찾고 그 다음에 뭔가 서비스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네이버라는 하나의 포털 내에서 찾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 그걸 검색한다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거를 검색해서 찾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어려운 행위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몇몇 개의 포털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시면 모바일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저는 제 주장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PC라는 웹브라우저라는 거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인터페이스예요. 예를 든다면 URL이라는 걸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유명한 얘기로 네이버의 제일 인기 있는 검색어가 다음이고 다음에 제일 인기 있는 검색어가 네이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다음.net이라는 것도 기억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죠? 그걸 네이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서비스나 컨텐츠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모바일에서는 앱스토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URL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비스 자체의 브랜드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이버라는 포털에는 어찌 보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런저런 서비스가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까지는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사실상 어찌 보면 그게 다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PC 인터넷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개인화된 포털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은 모바일 자기 바탕화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탕화면이 사실상은 개인화된 인터넷 포털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자기가 원하는 메뉴만 모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상 개인화된 포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맞는 접근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PC에서는 웹 브라우저 기반의 인터페이스라는 게 크게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 한 계속 포털의 지배력은 유지되겠죠. 근데 이놈의 거를 점점 더 쓰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독립적인 앱들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죠? 네이버 포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앱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동네에선 어차피 하나의 앱일 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자 메일이 활성화된 지 한 17년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95년도에 다음넷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메일을 쓰게 됐는데 그렇게 됐은 지 벌써 16, 17년이 됐어도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PC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PC는 PC대로의 기능은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특히 오피스나 또는 뭐 그래픽 작업이나 동영상 작업 같은
그 데스크탑 컴퓨터 PC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생산적인 작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쓸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해오던 게임이라든지 웹서핑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미디어 소비하는 측면에서 생산이 아닌 콘텐츠의 소비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스마트폰하고 또 한 가지 패드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나 이런 포탈이 그럼 생산적인 쪽의 측면에서의 그런 쓰임새였었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컨텐츠를 생산보다는 소비하는 쪽에서 그 기능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황 교수님 얘기한 대로 그 쓰임 자체가 어떤 일부의 사람들,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하는 쪽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소비 쪽에서는 당연히 모바일로 포스트 PC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비를 어차피 소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컨텐츠를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포털들도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셜 서비스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소셜 서비스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애는 트위터예요. 트위터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고 페이스북은 오히려 훨씬 단단해지고 있어요. 왜 페이스북이 단단해지고 있냐면 그냥 자체적으로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 더 큰 거는 요즘에 새로 생겨서 잘 나가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은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사인온 하는 기능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 서비스 새로 나온 걸 쓰기 위해서 거기 이름이랑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 이런 거를 아무도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벌써 몇만 개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6, 7만 개 정도의 서비스가 새로 나온 게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그 자체로 싱글 사인온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그 아이디 자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트위터는 그런 게 되게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런 의미로서도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회원가입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이 없으면 회원가입을 페이스북을 내가 안 쓰더라도 페이스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페이스북의 약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웹 기반의 이제 서비스에서 아직 모바일 쪽으로 전향을 아직 다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뭐 그런 밸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잘 나갈 서비스 저는 개인적으로 핀터레스트 같은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트렌드와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약 1,7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9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그 정도 모으는데 16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텀블러 이런 거는 30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스과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핀터레스트나 또는 인스타그램처럼 어떤 이미지 기반의 소셜 서비스들을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네, 뭐 그 관점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뭐 버티컬 마켓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용도의 소셜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사진을 공유하는 소셜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소셜 서비스가 지금 점점 더 뭐랄까 더 시장이 세분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서비스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다시 뭐 오케이 뭐 그러면 뭐 여성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 아니면 무슨 뭐 대학생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만화가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 더 세분화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뭐 툴이라는 것과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을 자기 스스로 소셜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딱 아까 그런 얘기예요. 소셜 서비스 페이스북 같은 소셜 서비스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뭔가 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내지는 더 심화 있게 쓰려면 어떤 서비스를 더 가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만화가들 위한 소셜 서비스다. 그러면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 근데 여기는 가면은 만화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과거에 네이버 안에서 만화를 보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만화가 소셜 서비스와 페이스북과는 독립돼 있으니까. 독립되어 있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포탈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봤을 땐 좀 다른 새로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모바일에서는 완벽하게 앱으로 분리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전문화된 소셜 서비스가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시 쇼핑이 좀 더 소셜 성격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요새 뜨고 있는 아이템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뭐 얘기한 게 폐쇄적이고. 네, 뭐 그 얘기죠. 싸이월드는 폐쇄적. 소셜 서비스의 네이버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페이스북은 소셜 서비스의 구글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구글로 보면 구글이라는 건 뭐예요? 구글 검색이라는 건 검색을 하고 다른 서비스에 가세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생태계는 더 다양성이 생겼던 거고, 우리의 네이버나 우리의 싸이월드는 우리 안에서만 노세요잖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런 거고, 페이스북은 우리에서 아이디는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에서 기본적인 타임라인은 놓으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다가 뭐 말 맞다나 음악 소셜 서비스를 갈 때는 거기 가서 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다 그 회사 사겠죠. 뭐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당장은 더 다양성 있는 분야별 소셜 서비스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생태계인 거죠. 제가 정말 저는 싸이월드의 정말 초창기 사용자였었어요. 네. 한 5,000명, 싸이월드 5,000명일 때 5,000등 안에 들어가는 사용자였었어요. 뭐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안 썼죠. 수백 명만 명이 쓸 때는 오히려 안 썼어요. 근데 싸이월드의 매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싸이월드가 이제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뭘 할 수 있었어요. 걔네들이 거기서만 제공하는 뭐 아바타, 거기서만 제공하는 뭐 벽지, 거기서만 제공하는 뭐 그 이외에 어떤 내가 전혀 이렇게 얘네들이 제공한 걸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 이외에 뭔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좀 더 관계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런 재미라기보다는 그 소셜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하는 관계에 대한 확장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홈피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홈페이지라는 개념이고, 그냥 나 혼자서 꾸미고 나 혼자서 만들어 놓은 걸 누군가 와서 봐주고 글을 남겨주고 뭐 여기가 끝나는 건데, 페이스북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오는 인터랙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라기보다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내 명함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인터넷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명함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딱 시켜버리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